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셀프 용비어 첨가를 외쳤죠. 자화자찬해. 뭐 도대체가 소귀의 경일기. 아무리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하는데 없구나. 아직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무리 지저대고 경제 지표 뚝뚝 떨어지고 국민들 못 살겠다고 꾀꼬리 아우성 쳐도 자화자찬 늘어났습니다. 안 통해. 네, 보시죠.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또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나머지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상위계층 대기업들은 껐떡 없어요. 서민들만 죽게 생겼어요. 중산층이 서민 되고 서민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반대로 알고 계세요. 돈 있는 사람은 끄떡 없어요. 자,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소득 격차 있어요. 양극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지수가 한참 벌어졌어요. 그런 지표 좀 보세요. 양극화 줄이겠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더 늘려놨어요. 없는 사람 더 배골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왜 경제 지표가 나오는, 이봉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일부 언론이 우기는 게 아니고 유튜버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시라니까. 양극화 지수 있어요. 그거 더 벌려놨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문 대통령한테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야? 야, 문혜령 기자, 김혜령 기자지? 김혜령 기자. 일단 박수 한번 치. 야, 이 경기방송 기자. 야, 중앙언론 기자들 뭐, 하여튼 보시겠습니다.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나 이거 듣기도 싫어.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성장, 포용 국가. 뭘 포용한다고 맨날 그러고선 뭘 사람 중심 경제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뭐 사람 중심 경제예요. 입으로만 다 하잖아요. 입으로만.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 맨날 공정경제래.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방점이거든요. 함께 잘 사는 경제. 맨날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공정경쟁. 이래서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 돈 뜯어다가 못 사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세금 뜯어다가 못 사는 사람 복지 준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돈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자. 그 다음에, 예? 막 그냥,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막 만들어버리자. 공무원들 막 늘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사는 경제인데, 그거는 언발에 오줌 넣기에, 그래서 몇 명한테 돈을 얼마를 줄 겁니다. 우리 국민이 몇 명인데요. 그렇다고 500만 명, 1000만 명한테 돈 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지. 일부 극빈층한테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지만, 그렇죠? 잘 사람한테 뜯어서 못 사람한테 주려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실패 보고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네.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끄떡없어요. 일례로 사업 접어버리면 그만이야. 재산 100억 있는데 사업 안 하겠다고 이건 누구야? 얼마 전에 넥슨 접어버렸잖아요. 거긴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 이 정부란 얘기는 아니지. 사업 안 하겠다고 접어버리잖아요. 수천억 가지고 띵까띵까 놀는데 잘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본질을 몰라요.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 죽이는 정책을 썼잖아요, 지금. 나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개천에서 용 나오게 해야지. 왜 말로만 이렇게 해. 개천 다 죽여놓고. 자, 들어가시다. 개천을 다 죽였는데.
참 뭐 이건 읽을 필요도 없고 하도 늘어놨는데 여기 뭐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난 이런 고집은 생전 처음 봤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래요. 두려운 길이고 시간이 걸리는 길이다. 경제정책을 변하는 거.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틀린 길인데도 반드시 가야 한대요.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두렵지. 논란이 있고 경제지표 잘못 나왔으면 수정해야죠. 그걸 왜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그래. 또 우겨. 반드시. 아니 이 고집은 어디서. 그러니까 김혜령 기자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 이뤄내겠습니다. 야 진짜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혁신적 포용국가 듣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반드시 가야 된대요. 여긴 또 반드시 써. 고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것도 가관입니다.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에게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과장법을 잘 쓰세요? 반드시 단 한 건도. 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두룩 닭상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일일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즘 뉴스가 그 비리 뉴스 아니에요 다 지금. 그런데 지금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대. 단 한 건도. 야, 뭐 줄었습니다 이래도 지금 욕을 먹을 판이에요. 예? 박근혜 정부 보도 이거 지금 막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대. 이런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진짜. 김혜령 기자한테 진짜 제대로 질문했어.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야,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절실하지 않도록 생활 속에 적폐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에 적폐 중단 없이 청산하기. 임기 내내 그냥 적폐라는 이름으로 다 때려잡아 놓고 조사하고 압박하고 휴대폰 빼둬서 포렌식 돌리고 이러고 임기 내내 하겠다는 거. 왜 중단 없이 또 하겠대요. 중단 없이 또 하겠다네. 야, 반드시 단 한 건도 없다. 중단 없이. 아니 왜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서 뻥을 치세요 그래 도대체. 진짜. 예.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 다 똑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남북 철도, 남북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도로 깔아주는 게 뭐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리는 거예요. 북한 경제의 활로가 열리는 거죠. 북한에 돈줄 대주는 거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한미동맹 균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균열 가면 경제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해구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데 나라 갖다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 나오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해석이에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이익이었죠. 여기로 돈줄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걸로 핵 개발하고 이걸로 김정은 통치자금 얼마나 들어갔는데 우리 일부 기업 개성공단에 가있던 일부 기업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두 이익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 피해봤잖아요. 김정은이가 개성공단 폐쇄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폐쇄해 거기 돈 투자한 사람들 결국 손해봤잖아요. 뭐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됐다고 그래요. 개성공단 투자했던 사람들 손해봤잖아요. 그때 잠깐 이익 봤다가 투자한 돈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았잖아요 지금. 금강산 관광 현대 여기 돈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이거 범죄 뽑았습니까? 북한만 돈 받았죠 여기서. 돈 많이 벌었죠 여기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에서 돈 많이 벌었죠. 통치자금으로 들어가고. 뭘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제재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제재 의지를 재개 의지. 그러니까 제가 제가 발음이 셌습니다. 북한이 조건 하나도 없이 남북 대화를 재개했다고 그걸 매우 환영한대요. 남북 대화에서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지만 해결된 게 뭐 있는데요? 뭘 환영한다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 그때 그래 반짝 지지율 올라간 거, 그걸 봤겠지.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지지율 그때 좀 재미 봤잖아. 그거 감사되는. 그럼 지지율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된 게 뭐 있어요? 북핵의 리스트 한 장 받았어요. 핵 해결을 하나 했어요. 뭘 했어요?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셈이래. 야.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새해에 열겠다는 거예요. 에? 김정은하고 사진 찍고 몇 번 만났으니까 해결된 셈이다. 뭘 해결된 셈이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속셈이 나온 겁니다. 2019년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겠다는 얘기인데 큰일 납니다. 열으면. 국제사회 반발해요. 대북제재에 동참 1번으로 해야 할 대한민국이 대북제재 구멍을 내느라고 앞장서면 개성공단 대북제재 구멍 내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돈줄 들어가는 건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북제재예요. 이걸 풀겠다? 이건 신년사를 통해서 대놓고 이거 금년에 2019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이제 미국에서 이 신년사 면밀히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믿음 그래자라도 못 믿었었는데 이제 대놓고 이러네. 신년사에서 전략을 바꾸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아니라 한미 동맹 큰일 났습니다. 신년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오면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또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호구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한미동맹 굳건하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산을 다 합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 이제 여기 이제 말하는 통상 압박 이런 걸로 이제 관세 이런 걸로 한국 상품도 같이 중국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매겨. 그래. 입으로는 한미동맹 굳건합니다. 국무성에서 얘기하고 통상 압박할 때 1+1으로 그 중국 매길 때 있지? 그 한국도 껴. 그런 데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강정 대폭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주한 미군 주둔군 거기 그 비용 왕창 올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금년에 어떻게 되나. 큰일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또 넘어가시죠.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이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자,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뭔 촛불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 민주주의 지켜내서 다 깜빵 보내놓고
깜빵 보내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싹 잡아들어 포렌식으로 휴대폰 압박하는 게, 휴대폰 뺏어서 뒤지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이재수 사령관, 예? 능멸하고 별건 수사하고 그러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그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또 며칠 전에 국정원 직원 자살을 또 했어요. 그거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평화로운 방법입니까? 그 다음에 댓글 사건에 수사하던 변창홍 검사 뛰어내려서 자살했죠. 그 사람 때려 잡아 넣으려니까. 그게 평화로운 방법입니까? 전직 대통령 2명 다 깜빵에 보내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소에 넣고, 대통령 2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했던 무슨 비서실장, 국정원장, 사그리 깜빵에 다 집어넣는 게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누가 누구에게 행복을 줬어요? 서로에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 피우기를 희망합니다. 뭘 양보하고 타협했어요? 자기네들 이익만 관철하고 나머진 다 깜빵에 넣고, 아니면 압박하고, 아니면 자르고, 아니면 우기고, 그게 양보하고 타협한 겁니까? 그래서 합의한 겁니까?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건 뭐, 보수도 함께 잘 살아야지요. 왜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다 못 살게 굴어요. 왜? 자,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강조하시면서도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잘 했네요. 그러니까 뭐 또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KBS 무슨 어떤 기자가 뭐 페이스북에 무슨 뭐 공부를 좀 해라 뭐 이러고 또 김혜령 기자를 야단을 쳤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라 뭐. 최 기자, 당신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지표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KBS 최 기자님, 상황 파악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딸랑딸랑만 대시지 마시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기자를 동료 기자로서 응원을 해줘야지 뭐 공부 좀 하라고. 당신이 공부를, 경제 지표를 보세요. 공부 자기가 안 해놓고서는 이런 얘기한 기자를 공부 안 해놓다. 이게 자꾸 눈이 터져요. 제가 눈 터졌잖아요 지금. 요즘 며칠 이 뉴스 하다가 이게 하도 이 혈압 눈 터지는 거 봐. 난 이런 정부는 처음이야 진짜.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정치학 박사고 평생 정치를 책 읽고 공부했는데 이런 정부는 처음입니다 진짜. 나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눈 터졌어요. 눈. 안압 상승하셨어요. 누가 터프한 낙헌이 안압 상승했어요. 이제 눈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눈알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열받으니까 눈이 터지기도 하는군요. 아직 터졌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뭐 이거 구라친다고 그래. 가짜 뉴스라고 그래. 청와대에서. 야 진짜. 일부러 터트린 거 아닙니다. 요즘 아주 컨디션 아주. 이런 정보 처음입니다. 박푸르네님. 그래서 연산홍님. 그래서 TV 안 봅니다. 나팔꽃님.
진짜요. 처음이에요. 아이디 써주시지도 않은 분, 살다 이런 개 같은 정청. 야, 진짜 살다 처음에 진짜. 떡봉이님, 우라병으로 다 죽을 듯, 국민들. 진짜예요. 이게 국민 건강이요.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눈 터진 건 약과죠. 뭐, 이재수는 뭐, 목숨을 던졌는데, 눈 터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온 국민이 우라병 터져서요. 이거, 참자 유인님, 현실 파악이 1위도 안 되는지 한심하다. 네. 한심합니다. 우파승리님, 입만 열면 구라구라. 살다 6.25 이후에 6.25 겪으셨나? 이분? 연세가 좀 되셨나요? 하자드 이대님, 저 혈압 올라서 탈모 생겼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머리숱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만, 아이고, 야. 힘내십시오. 아유. 참, 머리 빠져, 눈 터져, 혈압 올라. 험볼님, 그렇게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히케이님,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나라. 네. 야, 스틸블루님, 문가는 딴 나라에서 살다 온 것 같은. 진짜 저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렇게 우기는 거는, 진짜요. 이나미님,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봉 김혜경왈. 예. 희권님, 미치고 환장해요. 진짜. 백꽃모라님, 때문이야, 느그이니 때문, 정부 때문이다. 박정호님, 이 좌파 정부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 아잘리아님, 난 열받아서 무좀 생겼다. 요즘 겨울인데도. 야! 열받으면 무좀 생기나? 야, 이분도 재밌네. 진짜 웃고 넘어갑시다, 진짜. 맞아, 이거. 이미정님, 내로남불 뻔뻔해. 최창우님, 좌파 정부는 경제가 폭망해야, 아이고, 그냥 휙 넘어갔네. 링가모님도, 저도 엊그제 열받아서 실핏줄 터졌다는데, 나만 아니네. 이 열받으니까 실핏줄 막 터지네, 이거. 안가, 오늘 갔더니, 제가 안가 갔다 왔거든요. 와, 무지하게 사람 많더구만요. 무지하게 사람 많아. 실핏줄들 다 터졌어. 국민 건강 어떡할 겁니까? 실핏줄 터지는 거 괜찮아요. 제발 부탁인데,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치지만 마십시오. 네, 제발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데 선배 대통령들이 제발 김정은한테만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얼른 대충 내려오십시오. 더 망가뜨리지 마시고 뭐 잘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좋은 사람한테 남겨주시고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면 할수록 나라는 망하고 국민들은 실핏줄 터지고 혈압 올라가서 쓰러지고 이럽니다. 제발 고정하시고 차분하게 그죠? 시 읽으시고 소설 읽으시고 관저에서 조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참.